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의도 정면 승부로 시작합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자 지난 주말부터 검수완박,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재안을 놓고 조금씩 시끄러워지더니 결국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패 공직자 수사 또 선거 관련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자, 입법 공청회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재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상민 의원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소위 검수완박 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나눠져 있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전국이 매우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하여튼 부담을 줬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어렵게 국회의장과 또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그 합의를 이뤘습니다. 네. 뭐 그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정책들의 농담의 배합이고 조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합의를 흐트러 놓고 다시 뒤집기 시작하면 네. 서로 간의 신뢰는 깨지는 건 물론이고 각 당의 여러 의견들이 동물처럼 쏟아져서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더 센 그 원안을 통과시키자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아마 여러 의견이 있어서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어려운 가운데 어렵게 합의를 이뤘다면 그 정신을 잘 될 수 있도록 또 추후 진행되는 거 보면서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주길 바랍니다. 네.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달라. 아, 예. 자, 조경태 의원님. 네, 우리 이상민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합의 정신은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 합의가 된 이후에 또 국민적 정서, 국민적 또 흐름도 봐야 되거든요. 여론을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야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이번에 검수 완박의 수정안에 대해서 그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고요. 특히 국민들께서는 부패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번에 너무 급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이렇게 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면은 입법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이 국회에서 너무 성급하게 네. 서둘러서 통과를 시키고 나게 되면은 뭐 작년에 보시다시피 그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 같은 네. 그런 악법 아닌 악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그 인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지나치게 속도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런 반발이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마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좀 많은 어떤 양보를 통해서 어쨌든 중재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려고 했지만, 네. 근데 국민적 정서,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시급하게 다루려고 하지 말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라든지 선거 관련된 그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박탈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재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대한 국회 합의를 파기할 경우에는 즉시 이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통과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밝힌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민 의원부터 의견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검사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네. 도저히 검찰 개혁을 완결지을 수가 없다. 네. 이런 차원에서 소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밀어붙이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고 보다 공감대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한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하세월에 이걸 또 지금까지 했듯이 또 10여 년, 20여 년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희도 당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것 지금 중재안보다 더 세게 마련되어 있는 소위 검수완박안을 통렬시키자 이런 강력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렵게 일부 양보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합의를 이룬 정신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여기에 나온 것을 일단 통과시키고 그렇게 합의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국에 타결을 할 수 있지. 이게 만약에 합의를 뒤범벅을 해버릴 경우에는 네. 저희 당으로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말 맞다나 당초 원안 또는 중재안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사정을 좀 숙고하셔서 어렵게 합의에 이른 이 중재안을 대로 좀 존중하고 지켜줄 것을 바랍니다. 네. 자, 중재안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하면은 강행 처리를 하겠다. 그에 대해서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조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거는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격이 되거든요. 저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그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함부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당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은 대통령으로서의 상당한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여야 정치권에서의 합의를 보는 것이 저도 국회에 있다 보면은 이 여야가 지금 야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정치권의 합의가 곧 이게 최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정치권의 합의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둬야 되는 게 바로 국민적 합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진중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야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부동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몰아준 이유는 입법 독주를 하라고 몰아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정치를 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거대 의석을 줬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잠깐 하나 반론을 제기할게요. 예. 지금 6개의 범죄 중에서 2개 범죄로 축소하고 일단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한 선거에 관한 범죄라든가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는 그게 누가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하게 됩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찰 수사기관이 하게 되는 것이고 검찰이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경찰은 못하는 것이다라는 도구만은 사실 근거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수사는 1차적으로 경찰이 맡도록 네. 그리고 검찰은 기소 여부나 영장 청구나 또 보안 수사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를 체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능적 역할 분담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조경태 의원께 제가 추가로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 여야가 합의한 이 중재안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오후에 윤석열 당선인을 만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는 검수완박 자체를 반대해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근데도 불구하고 이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인 것 같고요.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조금 더 이 속도전을 좀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이 지금 시행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법이라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우리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검경 수사권이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검수완박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식의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법안을 갖다가 이렇게 강행 처리한다는 것이 저는 다수당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좀 이 검경 수사권에 과연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부족한지 이런 것도 저는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1년 정도밖에 시행하지 않은 검경 수사권을 다시 한번 더 강도 높게 검수완박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기 하는 것이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을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강행 처리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정권이 본인들이 잘못함으로써 정권이 빼앗긴 부분을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반가품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좀 더 청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좀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야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주장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뭐 쉽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뚝딱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렵게 합의에 이뤘기 때문에 그 합의에 어렵게 이룬 점을 고려해서 그걸 존중하고 네. 그를 지켜나가야 될 의무는 양쪽이 똑같이 기속을 받습니다. 예. 근데 예. 지금 와서 뭐 하루 만에 그걸 뒤번복하고 파기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협의를 할 것이며 어떤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상민 의원께서는 합의 정신을 반드시 좀 지켜야 된다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은 뭐 접점을 좀 좁히기가 쉽지 않은 의견인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파행 운영되다가 결국 산회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관련해서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조경태 의원부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보면은 평균적으로 200에서 300건 정도 자료가 요청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려 1,090건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부친, 모친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도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도 이제 국회의원 해보면서
이 자료 요구 이런 것을 많이 지켜보고 또 하기도 합니다만은 지나치게 좀 불필요한 자료 요청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료 요구가 불충분해서 청문회를 보이콧했다는 것은 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예, 우리가 알겠습니다. 보면은 그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보면은 자료 요구를 안 해가지고 다소 좀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왕왕했지만 예, 이런 식으로 그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잘 자, 아시다시피 이상민 의원님께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 지금 조경태 의원 뭐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 요구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주장이신데요. 예,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뭐 도저히 제출할 수 없거나 또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뭐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낼 수 있는 자료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청문위원들이 청문위원회를 저 직책을 제대로 충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말씀을 저도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예, 건강보험에 관한 납부 내역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까지 안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문위원들이 아니 이런 기본적인 자료까지 안 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진행하느냐라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의원들까지 같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저히 낼 수 없는 불가한 거라면 그 이유를 소명하시면 될 일이고요. 예. 그렇지 않은 공적인 자료들은 그 금방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제출해서 청문위원들로 하여금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책 수행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예. 충실하게 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은 자료는 빨리 제출해서 청문회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